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내륙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막바지 늦더위는 이번 주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가 지났지만 여름은 아직도 심술입니다. 푹푹 찌는 늦더위에 어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도 32.3도까지 치솟아 더웠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32도, 예천과 김천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체감 온도는 33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한데요. 이번 주 막바지 낮더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목요일까지 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금요일부터 30도를 밑돌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계속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에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수요일 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후쿠시마에 살면서 원전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이 포항과 경주, 영덕을 찾았는데요. 오염수 방류는 범죄라며 세계 시민이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나 70년 넘게 살고 있는 구로다 세츠코 씨. 지난 2011년 3월 11일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규모 9의 강진을 겪었습니다. 比較的大きな冷蔵庫が動いてました。細かなものはもうだんだん落ちて。 지진 발생 직후 구로다 씨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원전을 건설할 때부터 안전성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늘 그랬듯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폭발이라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やっぱりじゃないかと。世界一安全だと言ってたのはどうしたんだと本当に怒ってます。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됐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후쿠시마를 떠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늘었습니다. その数値がですね、13年経った今も増えています。8月現在かな、380人です。 원전 오염수 방류는 살인 행위이자 범죄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진행 중인 구로다 씨. 후쿠시마 주민으로서 방류를 끝까지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세계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世界の良心ある人たちとともにもう潜水とにかくとんでもないことをしているからやめなさいと日本政府に圧力をかけていきましょう。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실상과 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6차례 한국을 방문한 구로다 씨는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텍이 첨단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개원했습니다. 포스텍 반도체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은 지난 5월 포항시 경상북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5년간 총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포스텍 특성화 대학원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학위 기반 커리큘럼이 결합된 혁신적인 교육으로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석박사급 핵심 인재 45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체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제사용품은 국내산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단속 현장을 변예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마트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살펴봅니다. 손님처럼 식품을 사는데 업체가 원산지를 속였는지 확인하는 주부 감시단입니다. 평상시에 사는 거랑 약간 모양이 다르다고 느낄 때 저희가 그 시료를 채취해서 감시단이 이 정육점에서 샀던 목살입니다. 원산지는 국내산 암퇴지라 적혀 있습니다. 고기를 조금 떼어내 원산지 판별 키트에 넣어봤더니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돼지열병 항체가 없는 수입산인 겁니다. 직원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댑니다. 저희는 받은 업체에서 들어가야죠. 다른 떡집은 온라인에서 국내산이라며 떡을 팔았습니다. 창고에 가보니 미국산 쌀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걸 국산사로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단가가 되겠냐 안 맞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전까지 이런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제수용품은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소비자 심리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서 상업 행위를 하는 걸 근절을 하고자 올해 들어 대구와 경북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속여 판 경우는 290건이 넘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50건은 형사 입건, 140여 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농관원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식별 방법을 농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확인한 뒤 구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수산물 할인 판매 행사가 이어집니다. 포항시 산림조합 로컬 푸드 매장에서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수산식품 특판전이 열려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산림조합 상품권 10,000원을 지급합니다. 포항 죽도시장과 울진 바지개 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또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에선 수산식품기업의 수산물에 한해 30% 할인 특판전을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한 전국 중등축구대회에서 영주 풍기중학교가 창단 49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전교생 수가 10배 더 많은 수도권 학교를 잇따라 꺾고 이룬 기적에 지역에선 선수들을 위한 카 퍼레이드까지 열렸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 풍기중 축구부 학생들이 카퍼레이드로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풍기중학교 축구부가 지난 21일 제천에서 끝난 축의 전국 중등 축구대회에서 과천 문원중학교를 승부차기 끝에 9대8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1975년 축구부가 창단한 이후 무려 49년 만에 거둔 전국대회 우승입니다. 제 몸을 어떻게든 아끼지 않고 공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다이빙에 뛰어서 막았습니다. 다리 힘도 풀리고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개개인으로서는 그렇게 강한 팀이 되지 못하지만 11명 모두가 뭉치면 그 어느 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16강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시골 무명중학교의 기적 같은 전국대회 재패를 이끈 건 새로 부임한 감독님 덕분이라고 선수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팀 전체의 전력 향상을 위해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과 속도에 맞춰 기술과 전술, 체력 3박자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최대한 초점을 맞췄고 다음으로는 또 전술적인 부분에 이해도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합해지면서 이제 체력과 힘이. 풍기중 축구부 선수단은 단 30명. 이 중 실제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골키퍼 포함 14명에 불과합니다. 선수층이 두터운 다른 강팀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결국 선수 한 명이 포지션을 여러 개 소화할 수 있도록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했는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포지션을 중앙 센터백이랑 중앙 미드필더랑 중앙 공격수를 맡고 있었습니다. 동양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한 100m 정도 가량을 한 10개 정도 뛰고 짧은데 좀 경사가 좀 높은 구간을 또 10개 정도 뛰고. 꿈은 이뤄진다는 말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될 줄 꿈에도 몰랐던 풍기중학교 축구부. 우승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적을 일군 시골 축구부의 다음 도전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수시 모집 정원은 모두 1,696명이며 의예과의 경우 49명에서 120명으로 71명이 늘었고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간호학과는 119명에서 158명으로 39명이 증가했습니다.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는 수능 최저 미적용의 경우 오는 10월 25일이며 수능 최저 적용은 12월 13일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올해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이 학생부 7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경상북도의 5년 연속 종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23명의 경북 지역 학생 선수단은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하며 2위인 경상남도를 큰 점수차로 따돌렸다고 합니다. 강건휘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구미에서 열린 제59회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서 경상북도 소속 학생부가 7연속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구미 금호공고는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우수 선수 육성 기관에 주어지는 단체 표창인 동탑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동탑을 받는 영광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더 배가 되는 이유는 대종합 우승을 한 6연패를 했고 학생부는 7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곳은 이번 기능대회에서 밀링 부분 은상을 수상한 장근석 학생과 금형 부분 동상을 수상한 이현묵 학생이 기술을 익히는 현장입니다. 이번에 은메달을 따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능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나라 사출 금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관련 기기를 실습하는 곳인데요. 이번 기능경기 대회에서 수상한 장효민 학생과 이유성 학생이 과제 해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모터나 LED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습을 통해 배웠는데 이것이 이번 기능 경기 대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공업 전자기기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준희 학생이 제어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연습했다고 합니다. 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디에 쓸지 고민돼요. 부모님께 조금 드리고 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호공고 인재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청소년 기자 강건희입니다. 경주시장학회는 오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경주사랑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발 규모는 대학생 450명, 고등학생 80명, 중학생 40명 등 모두 570명이며 장학금은 1인당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입니다. 경주시장학회는 오는 11월 경주시장 학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발해 12월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영해면 성내리에 예조 복합 어울림센터를 신축합니다. 예조 복합 어울림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이달 착공해 내년 12월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연장, 북카페 등 청소년 시설과 어르신 취미 활동 공간, 동아리방을 갖춘 주민 복지 시설로 영해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울진군이 정부의 제3기 수소도시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0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내년부터 투입해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실시 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울진에는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2.5메가와트급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비롯해 수소 배관 3km와 수소 체험형 주민복지시설, 수소 버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수소도시 조성 지원 사업은 주거와 교통 등 도시 생태계를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로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실증 기술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제1기 사업은 포항시가 선정됐습니다. 포항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3분의 1가량이 올 추석 명절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 지역 90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추석보다 힘들다 30%, 비슷하다 54%, 나아졌다 16%로 조사됐습니다.
6개월 후 자금 사정 전망 조사에서도 나빠질 것 38%, 좋아질 것 6.6%로 답해 지역 기업들은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0월에 열리는 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지로 포항이 결정됐습니다.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는 250만 경북도민의 평생학습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포항시는 지난 2015년 3회 대회 개최 후 10년 만에 박람회를 다시 열게 됐습니다. 한편 올해 박람회는 다음 달 초 3일간 청도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내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어촌 경제 거점 플랫폼 조성에 300억 원, 자립형 어촌 육성을 위한 생활 플랫폼 100억 원, 안전 인프라 개선 30억 원 등 세계 유형의 26개 어촌을 새로 선정합니다. 공모는 안전 인프라 개선 유형이 다음 달 28일부터 경제와 생활 플랫폼 유형은 12월 9일부터 진행해 내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합니다. 포항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24일까지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에 나섭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24시간 환경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폐수 무단 방류가 우려되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가 지났지만 여름은 아직도 심술입니다. 푹푹 찌는 늦더위에 어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도 32.3도까지 올라 매우 더웠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32도, 예천과 김천은 33도 예상되고요. 당분간 체감 온도도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한데요. 이번 주 막바지 낮더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목요일까지 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금요일부터는 30도를 밑돌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계속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현재 기온 24도, 김천도 2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2도, 김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기온은 23도, 예천은 2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32도, 예천은 33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